최근 부상자들에 관한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네. 부상자들이 당장 다음 경기에 누가 돌아올 수 있냐 토픽이지만 또한 좀 안타깝게 장기 부상을 당하면서 스스로의 좀 안타까운 심경을 밝힌 선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 선수들부터 얘기를 해보죠. 사실 토트넘이 이번 주말 경기를 안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요. 그렇죠. 그 네. 첼시와 리버풀의 리그컵 경기가 있었죠. 네, 리그컵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 대 첼시 경기는 그 뒤로 밀렸어요. 네. 그러면서 한 경기 시간을 벌었고 부상자들이 돌아와야 했던 토트넘은 부상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더 하느니 이걸 뒤로 미루면 전력상 이득이기 때문에 네. 약간의 이득을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울버햄턴과의 경기를 보면 주전 중에서는 왼쪽 풀백 데스티니 우도기, 오른쪽 풀백 페드로 포로 이 둘만 빠졌거든요. 올 시즌 핵심들이 다 빠졌네요. 그렇죠. 네. 나머지 9자리는 다 주전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축구팀이면 풀백만 빠졌으면 촉추가 다 살아있네. 이거는 전력이 거의 100%다 말했겠지만 의외로 경기력이 안 나오면서 울버햄턴이 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역시 토트넘의 본체는 풀백인가? 그렇죠. 우도기가 해주는 게 역시 공격 포인트 이상의 엄청난 공수의 활약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현재 이 선수들의 상황은 어떤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브닝 스탠다드에서 이렇게 기사로 전망을 좀 내놨는데요. 일단 우도기는 펠리스전에서는 출장이 가능할 것이다. 네, 라는 전망이 좀 나왔습니다. 네. 또 포로는 근육 부상을 좀 당했었는데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이제 몇 주 걸릴 거라고 좀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브닝 스탠다드는 또 한편이 판타지에서 당신 팔아도 되냐고 물어보자 팔지 마세요라고 답했다면서 이거 맞나요 이게? 네, 약간 꼬였는데 기사에 그렇게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공식적으로 판타지 풋볼을 운영을 하죠. 그렇죠. 네. 판타지 풋볼에서 이번 주말 못 나올 것 같은 애 있으면은 다른 애로 바꿔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출전을 해야 걔가 스탯을 쌓아가지고 내 점수를 주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한 팬이 뭐 인스타인지 뭔지 DM 보내가지고 나 너 팔아야 돼 이렇게 물어보니까 팔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펠리스전 출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런던 이브닝 이거 스탠다드가 너무 전망을. 이거는 약간 그거 아니야? 궁예 스타일의 추측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네. 또 본인 소셜 미디어 피셜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 몸 상태가 뭐 지금 몇 주 정도 걸릴 정도는 아니다. 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빠르면 진짜 펠리스전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두 명이 다 돌아온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둘만 빼고 9자리는 다 주전이었기 때문에 네. 베스트 11이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시즌 초반 선두 질주를 했던 베스트 11이 돌아오는 셈인데 여기에 시즌 초에는 부진했던 시샤를리송이 그동안 경기를 회복해놨죠. 네. 그리고 아시안컵 가서 지쳐있던 손흥민이라든지 또 네이션스컵 가서 말라리아에 걸렸다는 보도가 있었던 비수마라든지 이런 대표팀에서 지쳤던 선수들이 또 쉬었죠. 네. 그래서 이번 팰리스전 토트넘의 경기력 오랜만에 정말 시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드는 부상 복귀 및 휴식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제 기억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펠리스전에서 좀 강한 스타일이지 않나요? 아 그랬나? 네. 뭐 펠리스를 상대로 코트넘 홈 경기 첫 골을 좀 넣기도 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좀 쉰 거는 우리 한국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일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나머지 선수들도 사실 토트넘도 어떻게 보면 주전 명단이 굉장히 확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왔고 또 비수마도 빠지고 뭐 손흥민도 빠지고 하면서 스쿼드에 조금 선수들이 최근에 계속 출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쉬는 거는 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제 부상자 얘기를 더 해보면 네. 마누로 솔로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손흥민을 최전방으로 올리면서 이 선수를 왼쪽 윙어에 그렇죠. 놓았을 때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선수는 9월부터 빠져 있었거든요. 반월판 연골 부상이었죠. 네, 그랬는데 마침내 복귀가 좀 가까운다는 소식이 있고요. 3월 중순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한 3월 초랑 중순까지 일단은 3명 정도는 돌아올 수 있겠네요. 뭐 우도기 그리고 포로 그리고 솔로몬까지 이렇게 네. 한 3명 정도가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 후보 골키퍼인데 이 선수는 발 골절이 있었다고 그래요. 솔직히 맨날 비카리오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잘 생각이 안 포스터는 그 났었는데. 역할 있잖아요. 그 손흥민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하이파이브 해주고. 그렇죠. 네. 네, 포스터 같은 경우는 4월 말에 돌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의 오늘의 메인 토픽은 이 선수입니다. 뒤에 사진에도 있는 세세뇽 선수죠. 그렇죠. 네. 네. 올 시즌 단 공식전 7분 출장에 그친 세세뇽이 그러니까 한 경기 교체 출장이에요. 그렇죠. 네. 네. 이번 시즌은 좀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못 나올 것 같다라는 소식인데요. 일단 햄스트링 부상으로 굉장히 좀 오래 고생을 했다가 돌아왔었어요. 최근 감독도 이제 최근 훈련에 돌아왔다. 이제부터 몸을 끌어올려야 한다.
라고 좀 얘기를 해주면서 좀 희망적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토트넘 U21 팀에 먼저 출전을 했다가 35분만 소화하고 아웃이 됐어요. 그런데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아이구야. 네. 이게 수술 사실 받으면 햄스트링 수술 같은 경우에는 2, 3개월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완전히 회복까지 2, 3개월이 걸리고 햄스트링이라는 부분이 수술을 해도 다시 터지는 선수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사후 관리도 중요한데 사실상 이 기간까지 다 고려를 하면 이번 시즌은 세스뇽이 돌아오기 어렵다. 네, 시즌은 5월달에 끝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아웃 유력합니다. 그렇네요. 네. 이 세스뇽이 토트넘에 온 뒤에 그렇게 엄청 잘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시간도 좀 지났고요. 그러니까 한 번씩 뭐랄까 센세이션까지는 아니지만 번뜩이는 건 좀 있었죠. 원체 신체 능력, 특히 네. 스피드가 좋고 왼발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왼쪽 측면에서 좀 정발 윙어 내진 풀백으로 보였던 선수인데 사실 토트넘 오기 전에는 굉장히 대형 유망주였어요. 그렇죠. 네. 플럼 시절이었죠. 네, 챔피언십 최고의 이제 곧 프리미어리그 가서 대성할 선수 1위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던 선수라서 이 선수가 토트넘으로 왔던 게 2019년인데 그때 이제 어린 유망주였는데 2,430만 파운드라는 상당한 몸값으로 왔거든요. 2019년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진짜 비싼 거죠. 네. 또 나이도 그렇고 그렇죠. 예, 2부에서 주로 뛰던 선수고 이런 거 보면 비싼 거였는데 사실은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그동안 별로였지만 엔지 포스트코글루 감독의 공격적인 전술에 맞으면서 확 부활했다. 이런 선수 많잖아요. 많죠. 네. 네. 이제 포스테골로 감독이 워낙 선수들을 좀 제자리 좀 잘 찾아주고 하면서 잘 썼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한 번은 제대로 한번 써봐야 이 선수가 이 감독 전술에 맞는지 볼 수 있는데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1년을 통으로 날린 셈이 됐습니다. 네. 자, 세스뇽 선수가 그 트위터 X라고 해달라고 이제 주관사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X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트위터라고 할게요. 네. 트위터에 직접 신경을 밝혔어요. 처참하다. 터널 끝에서 빛을 본 순간 다시 쓰러지고 말았다. 라면서 강하게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이제 굉장히 좀 진솔한 어조로 밝힌 그런 영어로 된 글을 남겼고요. 또 지지해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읽지 않았어요. 일침. 온라인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엄포를 남겼는데 누구도 원해서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는다. 온라인에서 남에 대해 말할 때는 조심해라. 라면서 약간 좀 다친 것도 힘든데 왜 다쳤냐 뭐 이런 게 왔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비판이나 비아냥이 많지 않았을까요? 뭐 7분 출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목티. 뭐 그런 게 있었겠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그동안 마음도 힘들었다는 걸 이런 엄포를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검은색 바탕에 글을 딱 써놨더라고요. 네. 그거 보니까 진짜 좀 심경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진 자체도. 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부상 얘기했고요. 토트넘 얘기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호스퍼 재계약 논의 소식인데요. 또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한 네. 뭐 9월에 나오고 12월에 나오고 또 뭐 이제 연초라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풋볼 인사이더에서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토트넘 구단이 손흥민 측과 이미 대화를 나눴고,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죠. 이제 공식 협상이 이어질 거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면요. 손흥민 선수의 계약이 2025년 여름까지, 그러니까 1년이 조금 더 남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진짜 찐찐 마지막 매각 타이밍일 수 있거든요. 이적료를 받고 팔고 싶으면 그렇죠. 손흥민이 네. 9위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32이죠. 그렇죠. 네. 32인데 요즘 축구계에 선수 3명이 많이 연장돼서 32이면 그래도 제가 뽑고 팔 수 있어요. 한 3, 4년은 공격수라면 또 득점력이 있는 선수라면 3년 정도는 충분히 뜰 수 있는데 또 현재까지의 기량 유지를 잘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번 시즌이 아시안컵 갔다 와서 그렇지 거의 고점 수준의 경기력이기 때문에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다면 지금이 찐찐막이고 그 다음에 사우디에서의 러브콜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렇죠. 근데 뭐 얼마나 진지한 건지는 확인은 못하지만 일단 최소한 유럽에서 보도는 많이 됐단 말이에요. 뭐 아시아 최고 스타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도 뭐 그런 아이콘 같은 선수를 영입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이제 첼시가 칼리도 쿨리발리나 이런 선수들 파는 것처럼 보듯이 네. 이렇게 유럽으로는 팔기 힘든 선수를 사우디에 약간 바가지 씌워가지고 파는 게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도 좋은 거죠. 네, 첼시가 많이 그랬듯이 돈 벌고 싶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혹시나 사우디행 이런 얘기가 살살 나오기 시작했던 건데 하지만 토트넘은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게 이 풋볼 인사이드라는 매체의 관측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올 여름에 손흥민과 좀 재계약을 위해서 정식으로 협상을 가진다고 합니다. 뭐 비공식 대화야 사실 뭐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뭐 충분히 토트넘이 계속 한 9월 때부터 뭐 손흥민과 재계약할 것이다라는 보도도 계속 흘려서 나왔고 손흥민식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에 토트넘이 한국 오잖아요. 뭐 온다고 그쵸. 거의 약간 거피셜급으로 나왔는데 뭐 그 전에 아마 협상이 다 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계약이 1년 또 남아 있기도 하지만 지금 하는 게 제일 적기인 것 같긴 해요. 올 여름이. 네. 네. 그러니까 미리 거의 마무리해 놓고 여름 이적 시장 전에 아니면 여름 이적 시장 딱 들어갈 때쯤에 오피셜을 내는 게 그쵸. 그림이 좋습니다. 진짜 딱 내고 한국 또 와서 또 이제 팬 서비스 하고 네, 하는 게 제일 좋은 그런 타임라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팀 내 비중이 더욱 더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우디가 뭐 러브콜을 보낸다, 나이에 비해서 값을 잘 쳐줄 수 있다 이렇게 일반적인 선수의 기준으로 보면 파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네. 토트넘의 손흥민은 지금 팔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 너무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죠. 뭐 시달리스톤이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팀 내에서 좀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건 손흥민이기도 하고. 네. 뭐 좀 굴러온 돌 느낌이고 히샬리송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근속 연수도 굉장히 오래됐고 이 팀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있는 또 이제 젊은 선수로 대폭 물갈이를 하고 있는 토트넘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선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 한 장도 찬 거고요. 그렇죠. 예. 네. 주장을 팔지는 않겠죠, 당장. 예,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당장 떠날 것 같지도 않고요. 뭐 감독이 바뀐다면 뭐 손흥민 선수의 미래에 대해서도 또 더 많은 얘기가 나오고 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뭐 지금 올 시즌 워낙 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계약에는 확실히 더 무게가 실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시즌 23경기 12골 6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또 아시안컵 중간에 갔다 왔음에도 굉장히 많은 골이고요. 갔다 와서도 브라이튼전이었나요? 네. 어시? 네, 결승 어시를 네. 돕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단에서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중요한 선수고 구단 역사상 총으로 봐도 통산 득점 3위입니다. 395경기 157골을 넣었는데 많다. 이제 케인과 지미 그리브스에 이어서 이제 득점 3위. 그러니까 구단은 레전드죠. 리빙 레전드를 계속 데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리빙 레전드 중에서 한 명은 선수 나가고 싶어 하고 돈도 아주 잘 쳐주니까 팔았어. 그렇죠. 그럼 나머지 한 명을 잡고 있는 게 네.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번외로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경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아시안컵 가 있는 동안 손흥민 위에 있던 혼란과 살라가 모두 주춤했어요. 네. 예, 최근에 뭐 두 선수 다 부상도 있었고 부상이 아닐 때도 예전 득점력은 그 추이는 못 보여주면서 안 벌어졌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혹시 손흥민이 좀 몰아치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문제는 손흥민, 살라, 혼란이 다 거의 멈춰 있는 사이에 네. 밑에서 쭉 치고 올라와가지고 그렇죠. 손흥민이 지금 7위로 밀렸습니다. 아, 네. 생각보다 많이 밀렸네요. 네. 손흥민이 12골인데 지금 잉글리시 4명이죠. 올리 와킨스, 제러드 보원, 도미닉 솔랑케의 14골, 부카요 사카의 13골. 이 3명이 확 치고 올라왔어요. 아, 이제 보웬이 엄청 올 시즌 또 스트라이커로 바꿔서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헤딩골까지 넣었던데 굉장히 올 시즌 꽤 득점을 많이 하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10골 이상 이렇게 많은 날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쵸. 올 시즌은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더 득점할 네. 경쟁이. 손흥민 선수도 근데 득점할 때 보면 후반기 거의 한 3월부터 5월까지 엄청 몰아쳤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좀 체력도 좀 회복하고 하면 뭐 충분히 또 이들과 경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이번 재계약을 하게 되면 좀 상징적인 게 다음 월드컵 때까지는 그래도 토트넘에 있는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토트넘 소속으로서 월드컵을 18, 22, 26 세 번 나가게 되는. 3번이나 나가게 되는. 네. 네. 여러모로 토전됩니다. 사실상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 재계약 관련된 소식까지 한번 훑어봤습니다.